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자질 11번째 얘기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3구 부정선거 적발 건당 1,000만원씩 보상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면 부정선거의 전쟁 선포식을 하고 황교안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사당 앞입니다.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없애는 것은 민주주의 꽃입니다. 그래서 3구 부정선거 적발 건당 1,000만원씩 보상하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꽃인 부정선거도 적발하고 돈도 좀 벌어서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용지 한 장 훼손하는 데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누구라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전 대표 4.15 선거 참패는 4.15 선거 때 공천관리위원장의 김형호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던 패착과 4.15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장서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4.15 부정선거라고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제소한 대법원 재판 결과에서 드러난 부정선거 정황에서 4.15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단정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1월 11일 국회 의사당 정문에서 부정선거와의 전쟁 선포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후 1월 22일 광주시 검남로 시계탑 앞에서는 자유민주 광주 선언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0일 황교안 전 대표는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고 앞으로의 부정선거를 철저히 막아내는 조직으로서 부정선거 방지 국민연합을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황교안 전 대표가 상임대표를 맡아서 직접 주관하는 유일한 조직이기도 합니다. 선거 무효소송의 재검표 과정에서 계속 나오는 부정선거가 지금까지 모두 재검표 현장에서 예외 없이 쏟아지는데도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그 실상을 모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연합이 그 역할을 수행해서 부정선거를 척결해서 반드시 정교체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민경욱 국토본 대표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총선 때 9곳이던 임시사무소가 이번에는 182곳이나 설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임시사무소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182곳이나 설치하고 특히 KT 인터넷막 설치는 부정선거로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4.15 총선 때 투표용지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는 불가하다고 그래 해명했다고 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정말 놀랄 일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2일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했습니다. 작년이죠. 유엔 무역개발 이사회는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무역과 투자를 통한 성장의 모범 사례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1996년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해서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이미 20년 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한국은 모두 선진국인데 부정부패 정치만 후진국이라고 하니 정말 한심스럽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당은 비단 황교안 전 대표뿐만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 의혹을 제기한 박대출 의원, 민경욱 전 의원이 미국 백악관 앞에서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라는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2020년 총선 재검표를 주장한 김민전 공동상임 대표연야까지 일관되게 사자바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2일 개발도상 선진국으로 격상할 때 이미 그 이유는 첫째 과학의 획기적인 발전과 둘째 국민의 힘겨운 노력 그리고 셋째 국제적 신용도가 이미 선중이 되었지만은 작금의 부정부패의 권력 남용 등 정치가 나라를 망치는 것은 어차피 정부 여당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4.15 부정선거 부정개표를 목숨 걸고 투쟁하는 민경욱 전 의원은 윤석열은 이긴다고 착각하지도 마라. 또한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우지도 말라고 이렇게 강하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후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몸던져 투쟁한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실시한 경선에서 이기고 10번의 여론조사에도 모두 이기고 당일 출구조사에도 이기고 당일 선거에서 이겼지만 새벽 사전 선거 개표에서 뒤집어졌다고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다. 귀신이 국할 노릇이다. 그게 바로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선거 소송은 180일 이전에 끝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끝이 없다고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부정선거 없다고 가정하면 정권 교체는 확실하다. 아무리 여론조작으로 장난쳐도 형수욕 하나만 갖고 이재명은 35%가 맥스다. 더 이상 못 넘는다 되겠죠. 최고다 뜻이니까. 단일화하고 뭐고 필요 없다. 과학기를 표한 해커 지문에 대한 반론에 지금까지 한마디도 말 못하는 걸 보면 이건 놀랍지 않은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통계 속에 나타난 follow the party를 부인할 길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4.15 총선 부정선거에 중국 공산당 해커가 개입했다며 관련 전산자료에서 follow the party라는 문구를 찾아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막강한 권력 앞에는 행정도 입법도 사법도 재구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된 원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정상의 비정상화 속에서는 잠시 국민들이 숨죽이고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심리고 인간의 생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처럼 사람도 궁지에 몰리면 2판 4판의 심리에서 어차피 죽을 바에야 죽어도 고다. 죽어도 간다. 가겠다. 이런 뜻이죠. 강박관념이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어도 하겠다. 고다. 하는 객기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역지사지입니다. 남의 입장에 서보라는 뜻이죠. 지금 세상은 조직입니다. 이번에 적극 투표에 참여해서 우리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